LG엔솔은 리비안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제품과 고객 다변화에 성공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한 달 100% 무료 제공.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전기차 업체 중에 하나인 리비안 이 기업에게 그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하고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공시 내용, 이런 것들하고 좀 비교하면서 제가 어떤 규모이고 어떻게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기사가 11월 8일자 8시 55분,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이었는데 개장 전에 나온 뉴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공시로 나왔나 봤더니 공시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온 건 아니고 LG 에너지솔루션 측에서 보도 기사로 이제 배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리비안도 뚫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규모가 이제 8조 원대 공급 계약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세부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내용을 하나씩 좀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요 리비안이었습니다. 리비안이 왜 이제 눈에 띄었냐면은, 기존 리비안은 우리가 국내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하고 굉장히 좀 친밀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대체로 리비안은 삼성 SDI의 배터리를 이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한다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LG 엔솔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새로운 이제 고객사를 하나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원통형 배터리인데 4680이 아닌 4695 배터리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4680 배터리를 아마 12월 달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아마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때 4680, 그러니까 지름이 46mm, 높이가 80mm인 배터리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번에 나온 건 여기 보시면 이 뒤에 숫자가 95, 그러니까 높이가 95mm의 배터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폼팩터 사이즈가 아직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업계에서는 4681이라고 불렸었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배터리가 바로 4695 배터리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제가 볼 때는 핵심적으로 눈에 들어왔던 단어였기 때문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LG 엔솔은 르노와 메르세데스 벤츠, 포드에 이어서 이번에 리비안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제품과 고객 다변화에 집중을 했다,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 중에서 4695 배터리, 지름이 46mm, 높이가 95mm인 배터리, 물량은 총 67GWh 규모이고 공급 기간은 이제 5년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좀 장기 공급 계약이 나왔고, 규모도 67GWh면은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제가 뒤에 10월 달에 나왔던 공급 계약 공시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그래서 숫자 67GWh 규모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규모가 절대 적은 규모는 아니다. 그러니까 대량 공급 계약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제목에 보신 바와 같이 대략 한 8조 원 정도, 그러니까 역시나 금액으로 봐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5년간 뭐 나온다 하더라도 연간 1조 원 이상의 공급 계약 규모가 지금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차종은 리비안의 SUV 차량인 R2에 우선 탑재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지난달 나왔던 공급 계약 규모, 그리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쓰게 되는 테슬라와 이제 또 비교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자공유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난 10월 달에 공급 계약이 크게 3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날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월 8일 나왔던 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보겠는데요. 요거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28년부터 38년까지 해서 대략 한 10년 그 이상 공급 계약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약 금액이 이제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기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리비안과 공급을 맺은 규모가 67기가와트시였습니다. 여기 10년간 50기가와트를 벤츠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50기가보다는 5년간 67기가가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많은 공급량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계약이 나온 거고요. 다음 계약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월 15일 나온 건데 이때 두 건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계약 상대방은 포드입니다. 그리고 27년부터 32년 대략 한 5년에 걸쳐서 공급하는 거고요. 공급 계약 규모가 75기가와트시, 아까 리비안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기간은 비슷하지만 리비안도 5년에 67기가와트니까 역시나 적지 않은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10월 15일 공급계약 공시 보시면은 역시나 포드를 상대방으로 하고 있고요. 계약 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대략 한 4년에 걸친 공급 계약입니다. 그리고 공급 규모를 보시면은 34기가와트시입니다. 그러니까 4년간 34기가와트시. 아까 리비안 같은 경우에 5년간 67기가와트시. 그러니까 역시나 연간 단위로 봤을 때 리비안과 공급한 규모가 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건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46파이라고 하는 원통의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 리비안,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전기차 1위 업체라 놓고 볼 때 그 대항마로 늘 꼽혔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비안이었고요. 이 리비안과 테슬라가 이제 각각 4680, 4695 배터리를 쓰게 되는데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가칭 1번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비안이고요. 2번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4695, 그러니까 지름은 똑같습니다. 높이가 95mm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높이가 80, 그래서 이 높이에서 차이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니켈의 함유량이 많으면 하이니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이니켈이 좀 더 출력이 좋겠죠. 아무래도 대신에 단가는 좀 더 비쌀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배터리 모두 다 하이니켈이 들어가고요. 공급 시점이 테슬라가 25년도 12월이고 리비안 26년도입니다. 그래서 연도로 봤을 때는 1년 차이지만 아마 공급 시점은 대략 1년 또는 그 이후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볼 때는 보여요. 왜냐면 아직 리비안은 정확하게 시점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년의 시차를 두고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테슬라에 공급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일단 한국산 배터리입니다. 충북 오창에서 먼저 양산한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마 전용 공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직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비안은 67기가와트시이고 아직 테슬라는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여기 이제 차량 모델이 적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이 리비안 같은 경우는 R2, 아까 보셨던 SUV 차량이 될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론 보도서 나온 거 봐서는 뭐 2025년형 일부 모델 Y라든지 일부 좀 업데이트된 차량들 이런 쪽에서 공급이 배터리가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점을 일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튼 결론으로 돌아와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 전기차 캐즘을 지금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산업적인 변화에서 느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지 이제 한 이틀 3일이 됐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 밀릴 것처럼 보였다가도 다시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급격히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산업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앞으로 더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나 어떤 특정 어떤 국가의 정책에 뭔가 영향이 지대하게 미칠 만한 그런 산업은 절대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손, 결국에는 이 소비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전기차 판매도 늘고
배터리 판매도 늘고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소재 판매도 느는 그런 구조적으로 성장한 산업이 바로 2차 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